안녕하세요. 나비처럼 활활 날아들어온 이슈 나비효과의 박지원입니다. 산타가 예상보다도 더 빨리 출근했었던 걸까요? 기대를 잔뜩 품고 시작했던 뉴욕 증시는 첫 번째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CPI까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뉴욕 증시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열어주시죠. 과연 이렇게 첫 고비를 맞고 있는 뉴욕 증시, 이때 나타날 실적 시즌이 또 한 번의 변화를 일으켜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화를 일으켜준다면 어디를 봐야 될지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미리 선점해 보도록 하죠. 1월에 다가오는 일정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1월 12일부터 31일까지 다가올 실적들을 넣은 거고요. 그 안에서 마이크로소프트, ASML, 인텔처럼 특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크게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관련된 섹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플 비전 프로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로는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판 주시죠. 그동안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반도체 불황에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반전을 기대해봐도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물론 여기에다가 살짝 찬물을 끼얹은 건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되면서 시장은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다만 이거를 우리는 그냥 개별적인 이슈 그리고 많이 이미 선반영되었다라고 보고 반도체 업황은 아직까지 좋다라고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최근에 사상 최고가를 치고 올라오면서 AI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상수지가 7개월 연속해서 계속 흑자를 달성해주고 있고요. 특히 그 안에서 반도체가 1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물론 실적 안 좋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이날 주가는 우상향했다라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요, 메모리 반등 신호에 오히려 임직원의 지난해 하반기 성과급을 더 지급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SK하이닉스 사장은 디램의 1분기 감산 완화를 더욱 고려를 했을 때 업황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밝을 것이다,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세우고 있을 겁니다. 다음 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정말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는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요?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CXL 좀 어렵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거도 합니다. 이거를 한 세 단어로 쪼개봤는데 compute, 연산이란 단어와 express, 고속이라는 단어, 그리고 링크, 연결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쭉 한 단어로 연결을 하자면 빠르게 연결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CXL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지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짚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ES 2024 이벤트가 크게 있었죠.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는데 키워드 단연 AI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작년에 우리 증시를 쭉 이끌어줬던 것도 바로 AI였죠. 그만큼 이제는 AI라는 단어를 빼놓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챗 GPT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무슨 질문을 하든 다 대답을 해주죠. 그만큼 많은 용량의 데이터 처리량이 필요하고 그거를 처리를 해주는 게 바로 D램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D램 용량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줄 게 바로 CXL이라는 겁니다. 시장의 전망, 그럼 CXL의 시장 어디까지 더 커질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2028년에 약 20조 원 규모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 가운데서 CXL 안에서 한 80% 규모는 D램 시장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D램 시장,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주도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아마 이제는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CXL에 열을 가하고 있는데 작년 5월에 이미 CXL 1.0 그리고 1.1, 2.0까지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대량 생산을 안 하고 있을까 궁금해지죠. 문제는 이겁니다. 아무리 많이 만들었어도 우리가 기술이 있다 한들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호환을 가능하게 해줄 기업, 바로 인텔입니다. 따라서 관건은 앞으로 이 CPU가 될 텐데, 그런데 문제는 이 CXL 2.0을 지원하는 CPU가 아직까지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호환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판 보도록 할게요. 인텔의 5세대 CPU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박했으면 국내 CXL 관련주들의 상승을 한 번쯤 다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CXL 메모리는 인텔의 CPU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처럼 일부 제품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CXL의 특성인 확장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CXL 1.2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여기서 CPU 한 개당 사용하는 D램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금 하반기, 상반기쯤에 열린다고 하는 5세대 CPU는요. CXL의 2.0 D램을 지원하는데 주목하는 이유는 이걸 만약에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확장이 가능하고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인텔이 관건이라고 했는데 인텔은 전 세계의 CPU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에메랄드 래피즈를 통해서 CXL의 2.0 생태계는 더욱더 빠르게 확장이 됩니다. 인텔의 CPU 출시가 되면은 CXL 2.0을 지원하는 CPU들은 더욱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CXL 2.0 상업화를 지원을 시작하면 관련된 D램 수요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열을 가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2023년 12월 13일쯤 이제 CXL의 테마들이 한번 붐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상표 4개를 출원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퀄리터스 반도체, 코리아 서키트, 네오셈, 그리고 관련된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모두 10%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그때는 사실 이미 엔텔의 5세대 CPU 선점도 안 됐던 시점이었고요. 이 보편화 자체가 안 됐고 대량 생산이 안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인텔의 5세대 CPU가 나온다. 그리고 대량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이때의 상승보다도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저희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애플의 비전 프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위에서 CXL 관련주들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버닌 소켓을 개발했던 기업이었고 네오셈은 2022년도에 CXL의 1.0 D램 검사 장비 개발 완료에 따른 시장 선점 효과를 가져왔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의 하드웨어 사실 실패한 적이 그닥 없습니다. 현재 많이 부정적인 반응이 있긴 하죠. 가격이 너무 비싸다. 460만 원짜리죠. 그리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근데 우리가 에어팟을 돌이켜볼까요? 에어팟 보면은 이 콩나물 누가 써? 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무선 이어폰 시장을 아예 선점을 해버렸고요. 지금 물론 안 좋은 이야기가 많죠.
가격 460만 원에 계속 이걸 선을 꽂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선을 꽂아서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어딜 이동하는 데는 좀 제한적이겠죠. 그리고 실용성도 굉장히 낮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이다라는 여론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공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의 또 다른 테마가 형성이 될 거고 여기 안에 물론 콘텐츠가 필요할 테니까 관련된 수혜주들이 또 한 번의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시장 조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적으로 1년간 오히려 만약에 이게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된 이후로 1년 동안은 오히려 품절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XR과 MR의 헤드셋 규모는 91.9억 달러에서 26년도에는 229억 달러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2022년도에 1,800만 대에서 30년이 되면 한 10억만 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만큼의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 프로 드디어 현실 세계로라는 제목이 이제 삼성증권의 이종욱 애널리스트께서 리포트를 낸 건데요. 세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고요. 첫 번째로는 아이디어가 처음 보는 사양이다라는 건데 이게 오히려 경쟁사들에게 큰 자극을 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다른 기기에 미치는 영향, VR과 또 다른 콘텐츠 시장에 활기를 넣어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애플의 AI 시작인데 비전 프로 만약에 이렇게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은 AI와 테크의 본격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드라이브를 겁니다. 다음 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XR의 헤드셋 시장 확장으로 기대를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애플과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여기에 같이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애플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그냥 두고만 볼 수 없겠죠. 그래서 관련된 제품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애플의 비전 프로까지 이렇게 내놓는다? 그럼 오히려 독점권을 더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 출시가 2월 2일 날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이 나온 이후에 메타버스 시장까지 이날 영향을 줬습니다.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자이언트 스텝, MP, 스코넥, 그리고 맥스트 각각 28%, 22%, 9%, 7% 이상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메타버스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커버해줄 하드웨어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제부터는 또 한 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스코넥도 메타와 공동으로 개발한 게임을 출시 일정이 확정이 된 만큼 이 부분의 이벤트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애플과 비전 프로 관련된 XR 기기의 수혜 기업들을 쭉 제가 정리를 해본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 기업들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 비전 프로와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었고요. 나비효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편하게 주셔도 돼요. 네, 지금 그러려고요. 안 그래도. 자, 애플 비전 프로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게 가장 더 끌리셨나요? 수정 씨는? 저는 애플 비전 프로가 좀 관심이 생겼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콩나물 에어팟 네. 처음에 나올 때 진짜 저거 누가 써?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집에 2대 정도 있어요. 1세대 그리고 프로 예. 이렇게 너무 애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피부에 일단 가장 빨리 뭔가 와닿을 수 있겠다. 애플이다 보니까 앱등이라고 또 표현하잖아요. 네. 그래서 애플 비전 프로라는 종목에 좀 관심이 많이 가네요. 저는. 이렇게 19살이라고 아까 오프닝 전에 표현을 해주셨죠. 원리 어답터들은 이런 애플 비전 프로에 굉장히 네. 흥미를 갖습니다. 반면에 또 황봉 MC님께서는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전 프로가 나오면 저도 한 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시 좀 늦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오면은 저는 강남을 가든 홍대를 가든 한번 써보고 싶어요.
분명히 애플이라는 기업은 이 시크릿해요. 공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과연 이걸 공개할 정도면 좀 어떤 기술이 있을까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꼭 한번 전 체험하고 싶은데 이게 저기 사전에 이제 저도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 사용했던 거는 비전 프로를 쓰다 보면은 외부에서 누가 오면은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카메라가 장착돼서 인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있을 때는 어두운 흑백으로 돼 있다가 블랙으로 돼 있다가 사람이 인식이 되면 바로 이제 유리로 바뀌면서 볼 수 있게끔 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되는 게 뭐냐면 전 가격이에요. 아까 박지원 아나운서가 띄워줬잖아요. 네. 그거 하나만 3,500불이거든요. 근데 그거만 3,500불이에요. 여기에 달리는 배터리까지 하면은 제가 봐서는 뭐 한 450에서 500만 원 정도 나올 텐데 이게 대한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접근하실 분들은 아까 방수정 씨처럼 한 번쯤 써본 다음에 이 안에 어떤 게 좋은지 느끼면 저도 살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의 부재도 좀 있거든요. 과연 이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을 건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애플은 애플이다라고 또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렇죠. 저도 네. 수정 씨가 혹시 구매를 하신다 하면 써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2024년 매니저님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시작부터 덜컹덜컹합니다. 삼성전자도 발표가 됐지만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고 이게 언제까지 시장의 영향을 발목을 잡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대형주들만 조금 이제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끝나면은 네. 변동성은 많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가 아시다시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있었던 삼성전자처럼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는 조금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삼성전자 시 끝나면 이제 당연히 최근에 있었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기타 LG전자, SK 관련 기업들, 대기업들이 쭈르륵 이제 실적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이제 뭐 재료 소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는 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로 이제 실적 발표가 넘어가게 되면 비중이 오히려 작잖아요. 이 종목들이 어느 쇼크 한 종목 난다고 해서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어느 정도 발표가 좀 마무리가 되면은 시장은 좀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당분간은 조금 시장이 조금 강하게 상승장, 11월, 12월장처럼 빠르게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적 발표를 계속 지나오면서 경계감을 좀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하는 장이라서 시장에서 좀 관심이 몰리는 오늘 뭐 아나운서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신 이런 뭐 CXL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뭐 해운이라든지 이렇게 그때그때 뭔가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매크로적인 환경으로 실적이 좀 잘 나올 만한 이런 기업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한 실적 시즌에 봐야 되는 실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중에 주가가 너무 부담되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를 구성해 놓으셔야 좀 마음 편하게 좀 1분기를 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황몽민 네. MC님 새해 들어서 이제 지지부진한 주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과연 실적 시즌이 증시 반등의 열쇠가 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신가요? 근데 저는 사실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좀 부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이게 이제 4분기 실적이 이번에 발표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1분기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시장을 반등한다. 그리고 또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증시를 누를 수 있는 도화선이 된다 그러면 그게 크게 국내 증시에는 영향을 줘버려서 상승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은 적어도 1, 2월 실적 확인 다 해보고 천천히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1, 2월은 그닥 그렇게 좋게 보지 않고 2,700에서 2,500에서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더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진다고 하면 2,500도 무너질 수 있게끔 봐요. 근데 하단지 지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한 대로 폭락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500에서 2,700 정도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한 1월, 2월은 그렇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적인 요소도 많고 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힘든 시장 속에서도 저희가 쏟아낼 구멍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게 반도체 안에서도 CXL이었는데 네. 이 CXL이 그 희망의 구멍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최근까지 이제 HBM이 제일 핫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CXL이 나오면서 마치 HBM을 대체하는 게 CXL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헷갈리는 건데 이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CPU라든지 GPU 그다음에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GPU나 CPU가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용량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AI 때문에 이 메모리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나왔던 게 HBM이란 거고 이게 D램을 적층해서 처리 속도를 늘리는 방법인데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제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게 HB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XL은 어떻게 보면 이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호 소통을 좀 연결해주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XL이 적용이 되더라도 HBM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거고 현재는 빠르게 지금 수요가 나오고 있고 실적이 가시화된 거는 HBM이기 때문에 HBM은 반드시 지금 보셔야 되고 CXL은 오늘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인텔의 CPU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이제 2.0이 적용이 됩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개화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CXL은 항상 주가가 먼저 선반영되는 걸 감안했을 때는 지금도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고요. 앞서 PT에 너무 잘 나와 있었는데 관련주도 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 네오셈이라든지 뭐 파두라든지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업 있으세요? MPU의 IP 쪽에서 가장 강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해내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아니면은 컨트롤러라든지 스위치 쪽 관련된 뭐 파도도 괜찮은 것 같고요. 뭐 네오셈은 뭐 워낙 많이 알려져 있죠. 뭐 이런 기업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저 박지원 아나운서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좋은 정보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는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2부에서 또 우문현답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